말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무기가 되고 잘못 쓰면 자신을 다치게 하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만들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은 말을 지배하고 현명한 사람은 침묵까지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처 없이 관계를 지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혜롭게 말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제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친숙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하지도 마라. 너무 친숙한 관계가 되면 자신이 쌓은 탁월함을 인정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한다. 별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광채가 유지된다. 신성한 것은 절제가 요구된다. 친근함이란 반감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만큼 가치가 더 줄어드는 법이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추어야 할 결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윗사람에게 격이 없이 행동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면 부적절하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격이 없이 행동하면 단순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따라서 과한 친숙함은 어리석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인생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쉽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일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일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꾼의 면모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롱받거나 속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을 잘 꾸려 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용맹이 없다면 교활함도 괜찮다. 사자의 가죽을 입을 수 없다면 여우의 털이라도 입어라. 시대를 따르는 것은 곧 시대를 이끄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평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힘으로 안 될 때는 영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용맹이라는 큰 도로를 택할 수 없으면 교활함이라는 새끼를 선택하라.
힘보다 기술이 더 효과가 있고 명민함으로 용기를 이길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업신여겨라.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변명하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와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필요한 변명은 잠들어 있는 의심을 깨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화를 자초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어서다. 다른 사람의 의심은 변명이 아닌 흠 없는 행동으로 잠재우는 게 제일 낫다. 상대방의 말에 트집 잡지 마라. 주로 어리석거나 고집불통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트집을 잘 잡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할 수는 있어도 주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동료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공격한다. 산의 진미를 즐기다 모래알이 씹히면 거슬리듯이 즐거운 자리에 언쟁이 가세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야생동물과 길들인 가축을 함께 멍에로 묶어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못해 잔인한 사람이다. 반박하기를 즐겨 사소한 말에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분쟁을 쉽게 야기한다는 말이다.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이 결정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할 수 있거든 지금 하라.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면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일은 정해진 법이 없다. 오늘 낭비했던 물이 내일은 부족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방식의 모든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중함에 극치 바람을 잘 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새로운 터에 뿌리 내릴 줄도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이 먼 곳에 있을 수 있다. 고향은 오히려 당신의 재능을 꼭 피우기에 부적절한 곳일 수 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당신이 이룬 업적보다 과거가 기억된다. 따라서 시기심이 쉽게 불붙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곳에 가면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유리 조각 하나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국적인 것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때 자신의 고향에서 웃음거리였던 사람이 전 세계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타지인에게 칭찬받으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고 고향 사람에게까지 칭찬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전의 제단 위에 세워진 조각이 정원의 나무줄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조각을 경외할 수 없는 법이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당신이 품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행복하기에 불행해진다. 몸은 숨을 쉬어야 하고 영혼은 열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머지않아 환멸과 불만에 빠지게 된다. 지식을 쌓을 때도 채워야 할 지식 한 가지쯤은 남겨두어야 호기심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다. 과도한 행복은 오히려 독약이 된다.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을 완전히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않은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두려움이 잉태된다. 신중한 말은 지혜의 증거다. 혀는 야수와 같아서 한 번 풀어놓으면 다시 묶어두기 힘들다. 말은 영혼의 맥박과 같다. 명의가 맥박만으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건강을 판단할 때 영혼의 맥박, 즉 말을 먼저 살핀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겪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다스린다. 말을 아껴 쓸데없는 근심을 만들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지도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신중하며 로마 신화의 야누스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르고스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모스는 인간의 가슴에 창을 내지 말고 손에 눈을 달아달라고 했어야 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소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크게 버린다. 호사가들은 매사에 호언장담하며 사소한 일도 문제 삼아 분쟁을 조장하거나 비밀을 만드는데 능숙하다. 말썽이 될 만한 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시해도 될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뜻이다. 호사가들은 정작 무시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초기에는 크게 벌어진 일을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쉬이 매듭 지을 수 없어진다. 치료제가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은 그냥 두어야 한다는 인생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어느 방향이든 극단은 좋지 못하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것도 극단으로 치닫지 마라. 어느 현인은 미덕조차 행하기를 절제하며 중도에 길을 걸었다.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과일의 즙을 모두 빼고 나면 쓴맛만 남을 뿐이다. 쾌락도 마찬가지다. 너무 예민한 생각은 오히려 사람을 둔하게 만든다. 젖소에게서 우유를 너무 많이 빼내면 얻는 것은 우유가 아니라 핏물이 되기 마련이다. 이기고 있을 때는 욕심을 버려라. 최고의 선수는 모두 그렇게 한다. 훌륭한 후퇴는 곧 용감한 공격이다. 업적을 잃었다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적당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성공의 달콤한 맛은 실패의 쓴맛과 적절히 섞여야 좋다. 운이 계속 따라줘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선사한 즐거움은 그 강렬함에 비해 굉장히 짧다. 행운의 여신은 쉽게 실증을 느낌으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뛰어난 자질도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죽은 사자의 갈기는 산토끼도 잡아당길 수 있다. 용기가 없어서 지체하다 겪는 어려움은 용기 있게 시작해서 마주한 어려움보다 더 힘들다. 정신적 용기는 육신을 뛰어넘지만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넣어 두어야 한다. 용기는 위대함을 지키는 방패다. 용기가 부족한 겁쟁이는 육신이 나약한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자질을 가졌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태만이라는 무덤을 찾아 들어간다. 항상 기억하라. 자연은 꿀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날카로움을 함께 허락했다. 롤 모델을 두어라. 이상형을 찾고 그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라. 살아있는 본보기로 여겨질 만한 위대한 영웅이 많다. 롤 모델은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라. 알렉산더 대왕은 아킬레스 장군이 무덤에 묻혀서 울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이 아킬레스의 명성만큼 널리 퍼지지 못해서 슬퍼했다. 영웅의 명성은 트럼펫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져 우리의 야망을 자극한다. 우리의 부러움을 자극하여 높은 이상을 꿈꾸고 관대한 마음을 품게 한다. 내부를 들여다봐라. 일반적으로 겉과 속은 다르다. 껍질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무지한 사람은 알맹이를 보고 나서야 진짜 의미를 깨닫는다. 거짓은 항상 먼저 도착하여 어리석은 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반면 진실은 시간의 팔에 기대어 절뚝거리며 제일 늦게 들어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 힘의 절반을 비축해둔다. 속임수는 매우 피상적이다. 따라서 표면만 봐서는 쉽게 속을 수 있다. 지혜는 구석진 곳에 들어가 숨죽이고 있다. 지혜로운 자만 들어가서 지혜를 본다. 제값을 받는 법을 배워라. 가치만 뛰어난 물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껍질 속 알맹이는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판단한다.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대상을 잘 포장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눈에 띄는 이름을 부여하여 선전하면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대상의 품격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신 가식이 없어야 한다. 또 그 물건이 안목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안목 있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스스로 안목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용해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 사람이 품은 결핍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에 흔한 이름을 짓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만 낮아진다.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지적 욕망을 자극하는 특별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다. 시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사물의 특성보다 사람의 특성과 자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 두드려 나는 소리로 금속을 분별하듯 사람은 말투로 파악할 수 있다. 말은 위험의 증거요. 행동은 더 확실한 증거다. 따라서 아주 신중히 행하고 깊이 있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분별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밀고 가라. 초반에 모든 힘을 소진하다 끝에 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생각은 많지만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흐지부지하게 끝난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을 내지 못함으로 명성도 얻지 못한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 떼고 모든 걸 멈춰버린다.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하여 장애물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뒷심이 부족해
최종 완성품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승리를 거머쥐는 법을 모른다. 또 자신의 가능성은 입증하지만 그 가능성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 맡은 일이 좋은 일이라면 왜 끝내지 못하는가? 악한 일이라면 왜 맡아서 하는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목표물을 쫓아가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 손에 넣어야 한다. 곤경은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면 자신의 유능함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다. 물속에서 익사하지 않으려고 수영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껏 감춰졌던 용기와 지식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공경은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귀한 사람은 공경에 처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한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이런 삶의 규칙을 잘 이해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이 규칙을 적용했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불멸의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이사벨라 여왕의 손을 거쳐 많은 위인이 탄생했다. 부재는 종종 가치를 빛내는 도구가 된다. 필요한 경우에 부재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각될 수 있다. 너무 자주 얼굴을 보이면 그만큼 가치가 줄지만 신비주의를 적당히 유지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신비주의로 존재감이 부각되던 사람이 정작 터무니없는 결과를 들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더 크게 실망한다. 재능도 빈번히 사용되면 흔한 능력으로 여겨진다. 사람은 알맹이의 진짜 쓰임새보다 겉껍질에 관심을 갖는다. 상상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부풀려지는 법이다. 사람은 들리는 소문에 상상을 더하고 그 상상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부풀려진다. 대중 평판의 중심에 선 사람이라면 자신의 명성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불사조는 새로운 부활을 위해 잠시 자취를 감춘다. 부재는 다른 이의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말의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칭찬과 겸손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를 움직이지만 과한 칭찬은 오히려 아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이 인정하게끔 유도합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침묵까지도 다스릴 줄 압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는 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아주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우리도 더 현명하게 말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